자, 이제 교육과정 A 해설 보실 텐데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문제를 많이 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종강하고 다음 주는 요 시간에 이제 전담모고 볼 건데요. 지금은 전담모고는 오늘보다는 난이도 훨씬 있어요. 오늘 거는 이제 복습 의미에서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복습을 좀 하실 수 있게 우리가 그동안 푸는 문제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풀었던 문제 정리하는 반도 있고 막 이런데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께서 시험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요 시험지 양식도 다 넣어드리잖아요. 근데 시험지 양식에다가 쓰실 때는 반드시 이게 이제 비포 사이즈예요. 비포 사이즈. 원래 이제 평가원에서는 가로, 세로, 센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규격이. 그런데 그게 비포 사이즈랑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들 체감을 못할 거예요. 비포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정밀하게 그게 이제 체감이 안 되니까 비포 사이즈면 됩니다. A4에다 하지 마세요. 비포에다가 이거 이제 저희 학원 수험서 모래 되게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아니면 파일을 다 드리니까 이 파일을 왜 이제 그 가정에서 쓰는 프린터는 A4만 되잖아요. 비포 출력할 수 있는 곳은 많잖아요. 출력해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읽으실 때 여기 이제 문제를 읽으실 때 일단 선생님께서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게 문제 읽는 과정에 실수도 되게 많아요. 아닌 것은 했는데 맞는 거를 막 쓰고 막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바른 걸 찾아갖고 쓰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두 개 쓰라는데 한 개만 쓰고 막 그런 원초적인 실수도 많고 문제의 의미를 못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읽을 때 여기 이제 제가 합격생들이 시험 치고 나면 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다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은 합격생 시험지는 이분 붙겠는데 답안지 안 봐도 답안지 복기해서도 저한테 많이 보내시는데 시험지를 찍어서도 많이 보내시거든요. 근데 시험지 딱 보면 잘 받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제 밑줄 그어놓고 메모해놓고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문제를 잘 읽었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는 과정에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문제를 읽고 여기다가 이제 밑줄도 예를 들면 뭐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뭐 기억, 뭐 내용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내용이 뭔지 밑줄 긋고 좀 쓰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합격생 뭐 시험지 같은 거 조금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분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줄 긋고 쓰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 시험지에다가 메모를 안 하고 답안지에다 바로 쓰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되게 실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지에다가 쓰고 옮겨 적는 방법이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본 결과 그리고 저도 옛날에 썼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본 결과 시험지에다가 쓰고 답안지에 옮기는 게 실수 확률이 좀 적었다. 근데 이제 그 시험지에다가 답안지에다 바로 쓰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을까봐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공부를 많이 해서 시간을 빨리 숙달시키셔야 돼요. 시간이 모자라는 이유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제 답안지 쓰는 거. 시간이 없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은 많은 시험을 보셔서 문제 푸는 것도 숙달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한 문제당 2분 30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2분 30초에 풀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간하고 이런 건 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문제를 읽고 답을 쓰는 거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를 읽을 때 주요 부분의 줄을 좀 치시고 사고하면서 생각나는 건 여기다가 뭐 약자라도 메모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죠? 논술도 마찬가지고 메모를 하시면서 읽어 내려가시기 바라고 읽고 여기다가 이제 답을 이렇게 쓰시고 이제 주요 단어에다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본 원칙 뭐 니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은 줄도 그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쓰시고 생각나는 용어들은 여기다 메모도 좀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조금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가 날 때는 선생님들 머리에 단어가 지나가요. 맞죠? 어떤 문제를 읽으면 단어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별거 아니게 취급하고 그냥 다 이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머릿속에 들어갔던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 단서들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단어들을 좀 써야 돼요. 쓰시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쓰고 싶어 하는 거지? 내 생각을 뒤돌아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쓰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단어들을 연결해갖고 내가 무슨 말을 쓰고 싶어 했는지를 다시 재생해서 쓰시면 대부분은 답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막 떠오르는 시험 시간이 막 순간적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단어들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보면 생각 안 났던 게 생각이 나서 문장을 명확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읽는 과정에 오류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한 것만큼 점수를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공부한 것만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공부한 점수를 다 받기 위해서는 합격생들은 모르는 것도 답을 다 쓰고 나와요. 그게 이제 생각을 잘 조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읽는데 오류가 일단 많은데 문제를 밑줄 긋고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 쓰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느 정도 답을 쓰세요. 깔끔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알아볼 수 있게만 쓰면 돼요. 그리고 답안지 쓰는데 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은 1번부터 끝번까지 시험지에다 다 쓰고 끝내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방법은 별로 추천 안 해요. 왜냐하면 시험지에서 문제를 1번부터 끝번까지 푸는 동안에 앞에 문제를 싹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지에다가 정자체로 막 다 써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단어만 막 쓰잖아요. 그러면 옮겨 적을 때 문제 새로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은 별로 추천을 안 해요. 자, 시험지에다가 제가 대충 쓰시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제일 맞는 방식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1번부터 끝번까지 먼저 풀고 옮기는 게 더 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오류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일단 푼 것만큼 옮겨 적지를 못해요. 다 까먹었기 때문에 앞부분을. 그리고 시험지에다가 다 풀고 답안지에 옮겨 적을 시간이 부족해요. 나중에 풀어놓고 답을 못 써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적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숙달을 많이 시키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문항 1번만 다 풀고 옮겨 적고 그런 식으로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모고를 많이 보시면서 타임 맞춰놓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제일 맞는 방법이 뭔가, 시간이 제일 절약되는 방법, 오류가 제일 없는 방법이 뭔가,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고 여기다가 옮겨 적으시고요. 옮겨 적을 때 그리고 우리가 또 뭘 연습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문항 1은 이 문항 1에다가 여기다가만 다 써야 되잖아요. 일로 넘어가거나 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쓰다 보면은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요까지 벌써 다 썼는데 한 문제 남아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2025 뭐 이런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요즘에 서술형 문제가 증가 추세잖아요. 완전 논술처럼 많이 쓰는데 쓰다 보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2번까지만 여기 쓰고 3번은 자리가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빡빡하게 써야 되는 문제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랑은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서술형 문제가 길어질 경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답쓸 이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당황하는데 제 문제 풀고는 시간 남는다고 그래요.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문제를 많이 풀고는 시험장 들어가서 뭐 이렇게 쓸 게 왜 이렇게 없어. 나 안 쓴 거, 덜 쓴 거 아니야? 막 자리도 남고 막 그런 거예요. 저랑 쓰시면은, 저랑 제 시험을 많이 보시면은 시간도 남고 공간도 남아요, 사실. 근데 이제 연습을 충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시잖아요. 이렇게 쓸 말이 모자라면은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글씨를 막 너무 잘 쓸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채점하는 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는 쓰셔야 돼요. 글씨를 못 알아봐요. 그게 선생님들 글씨가요.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이게 손이 떨려요. 이게 이제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더구나. 이제 시간 모자라고 이러면 사람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요, 손이. 그래 진짜 손이 굳어서 안 나가요. 그러면은 못 쓰기도 하고 글씨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는데
이 글씨를 평소에 각을 지게 이렇게 좀 쓰셔가지고, 그리고 답안지는 완전 명필처럼 잘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체로 합격생들은 글씨가 나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잘 써요, 대체로. 네, 근데 어쨌든 알아보게는 쓰셔야 돼요. 근데 글씨 너무 잘 쓰게 하다가 시간 막 다 보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읽고 답을 쓰는 방법, 문제를 읽는데 오류가 있고, 문제를 다 풀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과정에 오류가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속상했던 경우는, 아니,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풀었는데 답안지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빼먹고 쓰고 덜 쓰고 실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진짜 모르면 그래도 나아요. 공부를 덜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아는데 답안지는 본인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답안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선생님들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답안지 쓰는 게 엉망인 거예요. 대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답안지에 다시 옮겼는데 풀 때는 집중해서 풀었으나 옮기는 과정에 싹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가는 거는 좀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저한테 막 전화 와요. 교수님 뒤에 두 문제는 못 썼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험지만 풀고 답안지에 못 옮겼어요.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시간 안배도 나중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타임 맞춰놓고 실제 시간에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시험에 대한 감각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논술도 그렇고 딱 끝까지 풀면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게. 그게 트레이닝이 딱 돼야 돼요. 2차도 수업 실현하는데 거의 시간에 맞게끔 딱 되게. 그게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쓰셔야 하고, 자, 일단은,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답을 갖다가 어떻게 쓰시냐 하면은, 자꾸 이게 프로페셔널하게 쓰셔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엄마랑 대화 나누면서 막 어리광 부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답안지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거를 딱 증명하는 근거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답안지에는 채점자한테 내가 이만큼 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줘야 돼요. 자기 PR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답안지를 읽는 교수들은 교수가 됐든 원장님이 됐든 답안지를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 글에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 답안지를 보면은 이 선생님이 이거 시험지 풀 때 자신 없었구나. 자신 있구나.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커피숍 이런 데서 푸셨죠? 아니면은 한 문제 한 문제 쪼각 내가지고 푸셨죠? 버스 이런 데서 푸신 거죠?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반영이 돼요. 자신 있는 분, 자신 없는 분 답안지에 다 보여요. 근데 선생님들이 제가 답안지를 받아보면 대체로 너무 무례해요. 답안지가. 기분 나빠요. 아셨죠? 답안지가 뭘 무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답안지를 대충 쓰시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써갖고 이게 휙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합격하기 어려워요. 왜? 너무 정중하게 절박하게 쓴 답안지도 많은데 왜 무례한 답안지에 점수를 잘 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문제는 내는 사람들도 채점하는 사람들도 떨어뜨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답안지에 굉장히 명심하셔야 될 부분 무조건 키워드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를 의식하고 답을 쓰셔야 돼요. 키워드 들어가야 합니다. 자, 키워드를 반드시 의식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쓰시는 분들 많은데 키워드가 점수의 포인트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 생각 안 하고 막 쓰는 분들 많아요. 키워드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문장 내용 중요해요. 문장 내용. 어떤 분들은 키워드만 막 연결해갖고 뭘 썼는지 알 수가 없게 써놓은 분들 계신데 이 채점하는 분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읽어요. 책임성 있게 다 읽어요. 안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너무 나이브한 오산이에요. 오산. 자, 그래서 이 다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루브릭도 그렇게 대충 내려보내지 않아요. 키워드 있으면 다 맞다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 내려보내요. 그리고 평가원은 돈이 많아요. 평가원은 국제기관이고 돈이 많기 때문에
뭐 한 사람당 막 채점할 게 너무 많아서 막 돈 아끼느라고 막 그렇게 안 해요. 철저하게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다 쓰시는 건 물론이고 문장이 말이 돼야 돼요. 내가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게 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무례하다 했는데 충분하게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충분히 설명하셔야, 뭐 길게 주절주절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고, 이 답안지에 얼굴 표정 다 있어요. 우리가 면접하러 가서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답안지는 너무 무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실력자니까 뭐 이런 말까지 쓰냐.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쓰면 다 알아듣지 않을까. 그건 채점자들 시험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 시험지잖아요. 내가 아는 거를 써서 채점자들이 아, 이 사람이 아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수석 답안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절절하게 써놨어요. 답안지에. 저 이거 알거든요. 꼭 붙여주세요. 자, 이것도 알아요. 막 채점자가 읽기 좋게 이렇게 써놓은 게 너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지도 하면서도 선생님 너무 자기중심적 답안지예요. 문제도 자기중심성 있게 읽어요. 제가 조망 수용 능력이 부족해요. 막 이렇게 저는 전조작기예요. 막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문제 읽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출제자 조망으로 읽으셔야 돼요.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 답 쓸 때도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문제도 자기중심적으로 읽어요. 심지어는 문제를 다 읽지도 않아. 어떤 단어 나오면 이거 나왔구나 이러고 그냥 자기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좋은 답은 절대 못 받아요. 선생님들의 목표는 답안지 지면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이 목표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자, 만약에 답안지만 대충 채우면은 점수 웬만큼 받고 떨어지는 답안지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점수랑 실제 받는 점수가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 문제를 읽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답을 쓸 때 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답을 쓸 때는 채점자 조망으로 읽어야 돼요. 답을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 멋대로 쓰시면은 그거는 키워드도 빠지고 문장도 안 되고 묻고 있는 거는 이쪽으로 묻고 있는데 세미하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에 대한 답을 꼭 쓰셔야 되는데 지금 핀트가 어긋나는 답안지는 진짜 많거든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선생님들의 목표가 답안지 채우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묻는 거를 정확하게 써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답안지라야 합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오류가 너무 많아요. 실수 엄청 많아요. 실수하면 합격 못합니다. 아시겠죠? 실수하면 합격 못해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답안지를 쓰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들 답안지를 보면은 아니 이번 붙을 수 있는데 왜 10점 깎였냐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 밤새 공부하고 그거 실수 막 10점씩 해갖고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실수하면 떨어져요. 아셨죠? 그래서 실수는 평소에 잡아내야 돼요. 내 실수. 근데 선생님마다 실수 유형이 일정하거든요. 실수 유형이 선생님마다 일정해요. 이게 성격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실 때 평소에 내 실수 유형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개인지도 할 때도 실수 유형 많이 찾는데 보통 처음에 이렇게 문제 풀어오라고 하면 내 실력 마이너스 10점 이런 거 많아요. 특별히 N수생 선생님들 답안지 받아보면은 막 처참해요, 진짜. 원래 아는 그 실력 마이너스 20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붙었어야 돼요. 이런 거 많아요. 자, 그래서 적어도 그러진 말아야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풀고 채점해 보시면서 내 실수 유형을 캐치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나 이거 아는 건데 실수했어요. 그건 다음 맞출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리고 그래서 실수는 맞은 걸로 카운팅을 하시는데 다음에 또 실수해요. 그래서 그거는 맞은 게 아니에요.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실수 유형이 어떤 건지를 반복되는 실수 유형을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선생님들이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밑줄을 긋는다든가 동그라미를 한다든가 아무튼 이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무의식 중에 하는 실수, 습관적인 실수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반드시 커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답에 설명하고 네 번째로는
내가 아는 것을 출제자와 채점자 조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수 유형을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이 실수를 갖다가 절대 하면 안 돼요. 실수한 거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아는 건데 틀렸네. 다음엔 맞겠지. 오산이에요. 다음에 또 틀려요. 다음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 또 틀려요. 그리고 희한하게 실수한 문항 개수나 이런 것도 항상 반복돼요. 제가 선생님들 거를 이제 개인 지도를 이전에는 막 채점에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공부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뒀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채점을 많이 해드릴 건데 채점을 해보면은 항상 이 실수 유형도 반복되고 실수한 문제의 개수도 거의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패턴인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는 트레이닝이에요. 뭐 계속 암기만 한다 그러는데 암기해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합격생들 암기 덜 돼도 합격해요. 아셨죠? 이게 암기가 나의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암기는 물론 해야 돼요. 암기도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붙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암기했다고 붙는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합격생들이 암기를 너무 많이 했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암기가 덜 돼 있어도 합격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걸려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지금부터는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리 다 스캔이 돼갖고 다 대책이 나와가지고 다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내 스타일도 나오고 이게 다 익숙해져가지고 모든 것이 익숙해져서 시험 보는 게 그렇게 겁나지 않고 내 패턴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나는 교육과정 A 풀면은 보통 한 3분 남아, 5분 남아. 그게 시험장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습관은 내 성격이고 나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험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안 풀리면 나중에도 안 풀려요. 뭐 왜 책만 암기하고 기본서만 달달 암기하고 갑자기 시험장에서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붙을 자격이 없어요. 실수 한 문제 이상 하는 사람들은 붙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어떻게 붙어요? 군인이 전쟁 났는데 총 안 갖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선생님들?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붙을 자격을 충분히 갖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시험 지금부터는 많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문풀 시즌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또 실망하고 막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 충분히 풀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머리로 푸셔야 되고 이제 문제가 막 쏟아질 거예요. 저희 패키지는 이제 문제가 막 쏟아져 나갈 건데 그거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다 풀고 다 연습해가지고 일단 와라. 어떤 문제라도 난 풀 수는 있어. 내가 맞출지 모르겠지만 풀 수는 있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시험을 확실하게 익숙하게 이 패턴을 연습하셔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그래야 붙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모고 해설을 하기 전에 제가 문제 푸는 방법 말씀드렸고 드릴 말씀은 너무 많아요. 제가 차차 또 그때 시즌에 맞게 드리도록 하고 이제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시즌이니까 일단 말씀드렸어요. 자, 해설 강의를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 해설 강의 할게요.